조국혁신당 대표 인터뷰를 먼저 보고 마저 토의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방금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네네. 지금 좀 심경이 어떠신지. 2월 13일 날 창당 선언하면서 목표했던 바를 달성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점에서는 뿌듯하고요. 저희가 목표했던 열석보다 조금 더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고 네. 또 조국혁신당의 약진 외에도 그 이번 출구조사를 보게 되면 범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하신 것 같아서 이번 총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시고 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리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되돌아보면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세 자체가 뭐 어떤 마이크를 쓸 수 있거나 뭐 다른 네. 선거 용품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금지되어 있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 조국혁신당의 유세 현장 자체가 어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감동의 드라마 같은 그런 예. 느낌을 주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저도 뭐 이미 장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법상의 제약이 있어서 네. 일체 뭐 스피커 마이크 못 쓰고 그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연설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원래 조국혁신당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아마 반도 못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쩔 수 없이요. 시간과 장소, 방식 모든 것들이 제약돼 있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그런 제약을 이미 알고 와서 그거를 스스로 보충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읽혔어요. 네. 그래서 뭐 사전에 미리 와서 시민들끼리 먼저 자기들끼리 연설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구호도 외치시는 이런 모습을 네. 영상을 통해서 보았고 네. 그다음에 각자 집에서 만들어오신 손팻말, 그림 등을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바람이 세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짚었던 그 맥이 맞구나. 이런 판단을 초기에 할 수 있었어요. 네. 지난번 정치 결심 하시고 나서 저희 취재 편의점 첫 인터뷰를 네, 네, 통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학자가 아니다. 더 이상 겸양을 떨지 않겠다. 네, 네. 이런 그렇죠. 표현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시는 건데요. 예. 어떤 각오, 어떤 결의, 뭐 어떤 태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조국이란 제 자신은 저 개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하나 단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전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개인에게는 국회의원 배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뭐 세속적 의미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뭐 높은 지위를 경험을 해보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걸 하나 국회의원 배지를 제 왼쪽 옷에 단다는 것을 그걸 위해서 제가 정치를 결심하고 정당을 만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는데 제 스스로가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돼야겠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도구로 스스로를 규정했고 또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많이 덜 알려져 있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항상 반성적으로 그 성찰을 해보았는데 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몇 가지 점들이 있다고 좀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똑같은 노선을 취하지 네. 않는다는 점을 계속 밝혔는데, 그 요약하자면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과거 민주당에서 취했던 여러 가지 민생복지 정책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책을 추구하겠다. 네. 그게 또 하나 조국혁신당 역할이고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뭐 단지 뭐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통의 국민들이 이 사회권이란 문제에 대해서 또 복지국가란 점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좀 낮다고 봅니다. 다른 많은 OECD 국가와 복지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빨갱이라거나 뭐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지금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선봉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쇠빙선처럼 얼음을 깨고 역할을 했다면 사회권 선진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쇠빙선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조국혁신당 지금 나온 의석을 다 한다면 뭐 14석, 최대 14석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14석으로 전체 국회 운영에 주도권을 쥐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네네.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와 협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후에 쇄빙선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할까요? 저는 첫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이번 그 총선을 통해서 민심이 드러났는데 네, 그 민심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생과 복지를 경제를 살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 차이가 없겠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의견차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건 얼마든지 뭐 논의해서 협의해서 조율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는 뭐 당대표까지 포함해서 제가 찾아뵙고 또 공식적인 정책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통해서 각 분야별로 네, 뭐 그 보육 문제건 주택 문제건 의료 문제건 각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분야별로 정책 협의를 해서 아하. 그걸 통해서 합의된 분이 있겠죠. 네. 서로 차이가 있으면 차이를 네. 남겨두고 네, 공통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딱 정해지면 네, 신속하게 법안으로 그 법안 제정하고 네. 제출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네. 이거를 아주 빨리 진행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우연한 만남이지만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와 또 조국혁신당이 만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네네네. 물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이 찾아갔던 그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초박빙 지역에서 당선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조국혁신당의 역할 때문일까요? 그 역할을 일정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일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뭐 민주당 후보와 연락해서 간 건 아니지만 네. 그 지역에 가장 선거 요소를 많이 한 지역을 일부러 선택을 했고 또 뭐 그 이전에 물창 기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른바 응징 유세란 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창출에 책임 있는 사람, 윤석열 정권을 기획했던 사람, 네.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의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 쪽을 찾아갔었고 그것이 뭐 제가 듣기로는 그 각 지역에서의 시민들의 결집을 이뤄내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나중에 추후에 들어보면 더 상세히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공치사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는 점에서도 그런 역할을 응징유세를 했다면 네. 민생, 복지, 아까 주택 이런 모든 사회권 선진국과 관련해서 기존의 민주당보다 더 앞서 나가서 이런 그런 역할을 해서 결국 또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그 YTN 그 기호 10번 사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저 아침에 그걸 보고 정말 황당했는데요. 네. 이제 보통 방송사 같은 경우는 방송 준비를 오래 전부터 미리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번호가 9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통 시민들은 다 알 건데 방송사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국회 방송으로 연결되어서 국회 방송도 10번이라고 했는데 두 곳 모두 그 사과는 했습니다. 네. 정정도 했는데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꼭 따질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모든 레거시 미디어가 있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조국 대표님을 단독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를 처음으로 만나주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요. 끝으로 함께해 주신 지난 14일간의 대장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인터뷰하자고 안 하던데요. 왜 저를 인터뷰하자고 KBS는 단 한 번도 요청도 없었고 그 선거 기간 동안 정말요? 단 한 번도 와, SBS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네. 아마 뭐 그 KBS나 SBS에서 저를 그 소개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지 않아 싶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우리 현재 시대가 이번 선거가 과거 말하는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또는 공중파 또는 뭐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번 선거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 보는데 이게 시민들이 과거처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등 방송과 또는 종이신문 중에서 유력한 조중동을 보고 자기 의사를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시민들이 뉴스든 또는 정보를 유튜버 등을 통해서 이미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굳이 조중동과 인터뷰하지 않다는 별로 아쉬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윤성 기자님은 저희가 이 응징뉴스를 할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방송하시느라고 전국을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또 같이 맨 처음 가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인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내일 새벽 정도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여하튼 저희가 목표한 바를 이루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뜻 잊지 않고 내일부터라도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개원되고 나면 저희가 실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이크 주시면 저희가